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징역 2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는 징역 1년 8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윤관석 의원 지금 현재 무소속이죠. 이 혐의는 2021년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20명한테 각각 300만 원씩 돈 봉투를 전달했다, 이런 혐의죠. 본인은 100만 원씩이다 이렇게까지는 인정을 한 바 있는데 300만 원씩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고요. 자, 강래구 전 감사의 혐의는 마찬가지죠. 사업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총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한 혐의, 검찰이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하냐면,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그 혐의, 선고 이런 거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는 바로 이제 내일 모레 공판 준비기를 시작해서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전 대표 이 재판부하고 지금 이 윤관석 강래구 재판부하고 같은 재판부입니다.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선고 결과가 송영길 전 대표의 선고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돈 봉투에 대한 그 재판부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이 선고 결과에 주목을 했던 건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검찰 측 주장대로 결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런 거고요. 당사자들은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1심 선고에서 이렇게 실형이 나옴으로써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과거 16년 전이죠.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함께 기소됐던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여기에 관여한 혐의, 그래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 다음에 실제 실무 집행 역할을 했던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벌금 5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렇게 실형이 나오게 된 거는 그때와 지금의 정치문화 또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와 지금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이제 대단히 관심사죠.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외에 뇌물 등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돈봉투를 직접 보고받았다, 이런 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외에 2020년과 2021년에 이제 외곽 후원 조직이라고 하는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하는 혐의가 있고요. 이 중에 4천만 원은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장 처리시설, 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로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돈봉투는 이게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정당법 위반보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부분, 뇌물이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이 훨씬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정당법으로 윤관석 의원과 지금 그 강래구 전 감사가 받은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 이 문제로 이제 2월 2일부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해서, 공판 준비 기일 몇 번 하고 나서 본재판에 들어갈 텐데, 자, 정말 이번 이 일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2027년에 무슨 정권 교체가 된다든지 해서 무슨 본인이 사면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한 아마 정치 생명은 거의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도를 받았죠? 받고 나서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거보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혐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그 돈을 준 사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두 개 합쳐지면 적어도 몇 년, 뭐 3년, 4년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형이 뭐 실효 되고서 뭐 또 한참이 지나야 피선거권이 회복되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 탄압을 주장하면서 뭐 옥중에서 신당 창단을 선언하고 뭐 이런 이 문제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 대응은 법률적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굴러가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별로 그렇게 그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판의 문제인데, 요새 뭐 재판 지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로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 작년 8월 22일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 재판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공판 준비기일 거쳐서 재판 몇 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서 5개월 만에 선고가 나온 거고요. 강래구 전 감사는 작년 5월 26일에 기소가 됐더군요. 그렇게 되면 8개월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실은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증거도 꽤 많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도 정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거 외에 이제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아마 이거보다 더 길게 가져갈지도 모릅니다만, 그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재판 자체는, 돈봉투 재판은 매우 그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20명, 지금 그 중에 뭐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만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현금으로 오갔고, 또 그걸 줬다는 윤관석 의원이 아직까지는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정근 전 그 사무부총장의 그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들을 몇 명,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뭐 한 서너 명 정도 부르고서는 그 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지금 그 검찰에 가서 다 부인했을 겁니다. 이게 현금으로 오고 간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사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사실은 고승덕 의원은 자기가 폭로를 했으니까 그렇고, 다른 의원들은 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점까지를 고려하면 그 20명이라는 부분은 좀 뭐 두고 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왜? 윤관석 의원이 공개를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 모두 부인하고 윤관석 의원 함구하고, 그러면 검찰이 돈 받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300만 원? 뭐 사실 5만 원짜리로 하면 뭐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추가 수사, 뭐 이제 일부 유튜버들 뭐 돈봉투 20명 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 쉽지 않을 거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성만 의원 이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공판 준비기일 시작해서 이제 그 재판 받는 거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아마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 한나라당 사건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